안녕하세요. 미국 현지에서 알려드리는 미국 주식 부동산 투자의 핵심 노바입니다. 그동안 건강하게 잘 계셨나요? 미국에선 연일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신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언제나 철저한 방역 생활 하셔서 자신의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연말연시에 가급적이면 가족이나 친척이라도 그 젊은 사람들 만나지 마시고요. 철저한 방역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워런 버핏에 대해 얘기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겠지만 우리 노바 채널에서 시청률이 제일 높은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이죠. 워런 버핏이 보낸 경고장. 최근 워런 버핏이요, 대표로 있는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있죠. 그 회사가 SEC에 공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컨피덴셜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조금 다뤄볼까 합니다. SEC 자료를 보면서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힌트를 찾아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버크셔 해서웨이는 자신들의 포트폴리오를 공시했습니다. 7월부터 9월의 기간 동안, 즉 3분기에 큰 변화가 2분기에 있어서도 연속으로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2분기에 있었던 일은요, 바로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되는데요. 워런 버핏이 보낸 경고장에선 그 1분기에 그 좋다고 그 난리치시던 은행주를 워런 버핏 할아버지께서 2분기에 상당한 양을 정리하시고 역시 절반 정도는 캐시로 남겨두고 있으셨죠. 그런데 이번에 공시한 SEC 자료를 보시면요, 무려 5.7 빌리언에 이르는 돈을 사용해서 헬스케어 종목들을 매수하시고 기타 다른 히든한 감추어진 그 어떤 것도 매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종목들을 소개해 드리자면요, 파이저가 있고요, 나비타, 그리고 브리스톨 마이어, 머크, 애비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 모든 종목들은요, 52주 최고치를 이미 갱신했고 꽉 찬 주가를 연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이 새로운 바이오와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투자는 약 2 빌리언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파이저는 다소 적은 136 밀리언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군요. 이런 변화를 감지하기 전에 먼저 기존에 있던 캐시를 사용했는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번 포트폴리오 정리를 위해서 은행주를 상당히 줄였습니다. 2분기에도 줄인 내역들이지만 웰스파고 2.6 빌리언을 상당히 또 줄이고요. JP 모건 체이스 있죠? 그건 2 빌리언이나 줄였더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 빌리언을 추매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워런 버핏이 보낸 경고장을 보시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2분기부터 줄여나간 그 은행주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아야만 합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들어서 계속 없애고 줄인 은행주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과 헬스케어 종목을 새로 추가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 그리고 은행주보다 많은 양을 애대한 것을 보면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애지중지하던 애플을요, 그것도 포트폴리오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애플을 일부 매각을 했고요, 은행주도 계속 팔고 있습니다. 반대로 헬스케어, 바이오, 거기에 티모빌을 애대한 포지션은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예견하는 것이겠죠. 이런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더 이상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의 제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노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새로운 투자 방식들은요, 지난번 올려드린 영상과 스노우플레이크 관련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타드 컴이나 혹은 테드 월저, 이 두 사람이 이런 포트폴리오 구성과 매매를 주도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3분기가 지나면서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SEC에 제출한 공시 자료에 의하면 13F 파일링이 있습니다. 13F 파일링을 보시면요, 컨피덴셜 처리된 부분이 이렇게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소 위원회는요, 이런 보고들, 퍼블릭에 이제 해야 되는 이런 보고들 중에서 일부 것들을 퍼블릭에 공개하고 싶지 않다, 다만 정부에만 보고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이런 식으로 투자회사들이 자신들의 매매를
즉, 그 투자 기법을 그 영업상의 비밀로 묶어두고 싶어서 공개하고 싶지 않은 이유들이 있죠. 역시 이런 얘기는요, 그 투자 대상을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 계속해서 추매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장에 공개를 안 함으로써 그 종목의 주가의 상승을 원치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이 주식에 대해서, 이 종목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이 있고 계속적인 추매를 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면 참 좋겠죠. 버크셔 해서웨이는요, 예전에도 이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2011년에 IBM 지분을 계속 추매할 때도 이랬고, 필립스 66라는 오일 가스 컴퍼니를 추매할 때도 이런 적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요, 꼭 그 투자가 성공했다, 뭐 이런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개런티는 없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도 IBM 매수를 끈질기게 예전에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 망한 케이스였죠. 버크셔 해서웨이는요, 그동안 13F 폼을 제출하면서 매번 컨피덴셜 영역이 있었습니다. 2019년 4분기부터 있었고요. 10-Q 폼과의 차이를 보면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예. 작년 4분기부터 컨피덴셜리 감춘 것들과 그리고 밝혀진 금액들을 이렇게 빼기를 해봤습니다. 차감을 해보니까 5 billion, 5 billion, 6 billion 이렇게 나오더군요. 이런 식으로 빼먹은 금액이 모두 합하면 16.5 billion 달러에 이릅니다. 저와 같은 견해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계산한 사람이 있더군요. 프랭크 필란이라는 사람인데요. 트위터에서 봤습니다. 트위터로 장문의 내용을 트위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트위터는 글자 수 제한이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려 18번, 18번의 트윗을 합니다. 아무튼 16.5 빌리언 달러를 버크셔 해서웨이는 어디에 투자했을까 하면서 바로 그것은 테슬라일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주장의 근거는요, 이 금액이면 그동안 테슬라에서 미싱된, 즉 어디론가 사라진 테슬라 쉐어의 개수와 얼추 맞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 S&P 500에 편입이 되고 나서 약 100 밀리언 정도의 쉐어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량은요, 버크셔 해서웨이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주식 개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큰 투자 회사들도 달려들었을 거고, 그리고 중소 사이트의 부티크들도 이미 많이 챙겨갔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들도요, 요즘에 엄청난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테슬라에 그 몰빵한다고 그러죠. 몰빵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3F의 컨피덴셜 섹션은요, 미국 내 주식 종목만 다루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버크셔 해서웨이는 최근 일본 기업에 상당히 많이 투자한 것을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중국 기업에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배워야겠죠. 미국 사람이 일본과 중국 기업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다. 왜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동안 찰리 먼거와 워런 버핏은 테슬라에 투자하지 않을 거라는 말을 퍼블릭에서 정말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래 것들이 여기에 투자하자 기획서 뭐 이렇게 제출했겠죠, 아마. 근데 여기에 사인을 했을까요? 그래도 이 시대의 전설이고, 그런데 가오가 있지. 안 그럴까요? 하긴 뭐 이번에만 들어와서도 지난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말 바꾸기를 여러 번 시전하시긴 하셨죠. 세상이 변한 건지 워런 할아버지가 변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골드만삭스가 테슬라를 펌프질했어요. 골드만이 펌프질하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일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요 189개의 대형 펀드를 조사해보고 나서 약 157개의 펀드가 아직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S&P 500 추종 펀드들은요, 이제 12월부터는 테슬라를 보유해야만 하는 실정이죠.
테슬라가 S&P 500 안에 편입되면서 이런 현상이 이제 가속화될 예정인데요. 이런 시기라면 약 8빌리언 달러 정도의 트랜잭션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정도면 현재 가격으로 마켓캡을 이루고 있는 전체 쉐어에서 약 2%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 정도 양을 팔로우업 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그 펀드 운용사들은 거의 매일 매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실정이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그 거래 볼륨을 한번 보시면요, 평균 이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파는 사람들이나 기관들이 충분한 물량을 내놓지 않으면 가격은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로켓처럼 하늘로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이 내놓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내놓는 사람이 없으면. S&P의 그 편입은요, 최종적으로 December 21st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편입될 예정입니다. 그 기간까지 사실 한 달도 안 남았죠. 앞으로 몇 주간 테슬라에겐 꽃길만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패닉만 없다면요. 편입 소식이 발표된 후 하루 동안 13%, 13%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미 많이 상승을 했지만 앞으로도 대형 뮤추얼 펀드들은 테슬라의 수요를 부추길 수 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는 언론과 애널리스트들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죠. 거의 모든 미디어가 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S&P 편입으로 상황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으로 모건 스탠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요, 2017년 이후로 한 번도 테슬라에 대한 레이팅을 조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오버웨이스로 등급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단하죠? 좋은 말도 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모건 스탠리도 테슬라를 단순한 자동차 회사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이 워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애널들도 이번 평가를 할 때요, 동일한 견해를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었죠. 모건 스탠리의 요점은 이겁니다. 테슬라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테슬라의 비즈니스 잠재력을 무시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에 이를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테슬라의 강점이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요, 우리 노바 채널의 이 영상 테슬라에 투자 안 하면 평생 후회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테슬라는 앞으로 다가올 세상을 좀 더 일찍 끌어당긴 그런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의 세상에서 테슬라는 중심에 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업성을 기반으로 테슬라가 성공적인 운행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많은 체이서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류의 테마는 지속 가능한 투자로서 마켓을 점점 뜨겁게 달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밸류, 성장, 수익성,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매력적인 테슬라와 그 회사와 유사한 방법으로 세상에 접근하고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요, 크레딧 수지에서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앞으로 제로 카본 세상이 열리고 그 테마에 근접한 에너지 기업, 그리고 전기 자동차 시장은 무한대의 시장을 생성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미 현재 재생에너지 관련된 그런 테마들은요, 평균적으로 이번 해 동안 무려 55%나 상승한 제1위의 테마라고 하는군요. 지난번 멤버십 커뮤니티 포스팅을 통해서 알려드린 특정 종목의 경우에는요, 무려 628%, 577% 성장한 무서운 아이들도 있죠. 제로카본은요, 21세기의 에너지 효율 발전으로 인해서 더 빠른 속도로 전 세계의 그 모든 정부의 화두와 목표가 될 것이며, 이미 많은 정부와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테마와 더불어서 제로 카본 비즈니스들은 지금도 엄청난 주가 상승률을 현재 보여주고 있죠. 우리 노바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이미 관련 ETF와 그 하위 종목들을 예전에 공개한 적이 있었는데, 제로카본은 이제 단순한 화두가 아니라 지구의 환경 그리고 생존과 관련이 있으며 산업의 중심축이 될 주제입니다.
앞으로 우리 채널은요, 이 주제로 많은 컨텐츠를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알려드리는 미국 주식, 부동산 투자의 핵심 노바였습니다.